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외 세모가입니다. 오늘은 다별형 분석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주성분 분석 PCA, 다차원 척도법 MDS,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문제를 통해 풀어보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까지 담았으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특히 시험에서는 개념을 응용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며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정리해볼게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같이 문제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시 정지하고 와주세요. 네,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 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기 전에 그냥 설명력과 누적 설명력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두 번째 주성분이 몇 퍼센트를 설명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누적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가 몇 프로 설명하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냥 설명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성분의 설명력을 보면 0.22, 즉 약 23%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4개의 주성분을 다 합치면 누적으로 84%가 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누적 설명력에서 네 번째를 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누적했을 때, 즉 0.4, 0.2, 0.1 다 더했을 때 여기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0.84, 즉 84%의 설명력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를 봤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부분을 볼 거예요. 위에 부분을 보면 주성분에 대해서 각각 변수가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번 보기는 세 번째 주성분은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라고 봤어요. 여기 세 번째 주성분을 보면 각각의 변수들 중에서 어디 값이 제일 큰가요? 문제처럼 비타민C 값이 가장 큰가요? 아니죠. 슈거는 0.5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즉 비타민C보다는 슈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PC3이라는 주성분은 비타민C가 아니라 슈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4번 보기 볼게요. 첫 번째 주성분은 슈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주성분에 대한 숫자들을 보면 슈거가 0.6으로 나머지 값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물어봤을 때는 윗부분을 보고요. 설명력을 물어봤을 때는 아랫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설명력인지 누적적인 설명력을 물어보는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 정지하고 와주세요. 네, 해설하겠습니다. 다차원 척도법 MDS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MDS는 저차원으로 만들어준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성질이었어요. 2번, 스트레스가 크면 적합도가 높다. 아니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적합도가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당연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작을수록 더 좋은 거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유사도를 기반으로 저차원으로 한다. 네,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도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저차원이 되니까 직관적 파악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다차원 척도에는 이런 말 내용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정지하고 와주세요. 네, 해설하겠습니다. 이번엔 PCA,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해석하기 어려울 때 주성분 분석을 하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성분 분석을 하면 상관성이 적은 새로운 변수들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독립적인 주성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 공선성이 있는 상관관계가 높은 이런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주성분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보기니까 왜 틀린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틀렸죠. 오히려 평균보다 큰 걸 선택하고요. 우리는 평균보다 작은 건 제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력이 높은 애들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은 반대로 잘못 선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이 높을수록 주성분입니다. 3번 보기는요. 상관성이 너무 없다면 오히려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주성분 분석은 상관성이 있을 때 가장 상관력이 높은 주성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성이 없다면 주성분 분석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리플롯에서 X축, Y축을 물어봤는데요. X축은 주성분, Y축은 누적 설명력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 누적이란 단어가 틀렸어요. 누적이 아니라 그냥 설명력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꼼꼼히 읽어주시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MDS에 대한 내용, PCA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하는 방법과 다차원 척도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 개념과 실전 적용까지 해봤습니다. 특히 스크리플롯을 해석하는 것이나 주성분의 의미, 스트레스 값 등 자주 혼용되는 포인트는 꼭 다시 복습하길 추천드려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가와 함께라면 통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